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오전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진 회장이 옵티머스 건 관련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일 전에 제가 악재와 호재 사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 정치권 중에 가장 핫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옵티머스 건이죠. 그래서 옵티머스 건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씨가 있는데, 이 김재현 씨의 불법성을 조사하던 중 화성산업에 100억 원을 유증하게 됐고, 그 중에 바다중공업이 유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럼 LB도 여기 김재현의 불법성에 동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었죠. 논점은 그거였어요. 정확히 LB 역시 옵티머스 범행에 이용당한 건지 아니면 이런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건지 란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진 회장도 영상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죠. 침묵하는 것이 회사 가치에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밝힌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의 효능을 가지고 속된 말로 트집을 많이 잡았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약의 효능으로 이렇게 특별히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의 효능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다른 이슈로 이슈화되고 있지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건으로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글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보자면 LB의 근간은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인데 이 약으로 이슈화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이슈화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LB는 그것만 봐도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찍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우리 회사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우리 의도와는 달리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우리 임직원의 자부심에도 상처가 되고 있어 더 이상 침묵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러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옵티머스에 투자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 기사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거의 일치합니다. 일단 LB는 크게 바이오랑 조선 기자재로 이렇게 사업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결국은 회사 가치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분리를 할 건데, 바이오에서 이제 매출이 생기면은 분리가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분리가 되는데, 조선 기자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생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옵티머스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B는 유효 자금의 10% 정도를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고요. 특징적인 게 사모펀드가 아닌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금 100%를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이것도 사실 경영상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경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물론 결과는 지금에 이르렀죠. 사기로 판명이 됐는데 이 역시 손실을 입었고, 이 손실도 진 회장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낙은 됐어요. 대신 소송에 들어가 있죠. 소송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HLB는 하이투자증권에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단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LB가 주장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펀드 가입 신청서도 일단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펀드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투자자도 갖추지 못했고, 두 번째 금액도 미치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옵티머스로 송금한 것은 요건을 불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소송을 건 상태인데 어느 정도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회사 최고 경영자가 일단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물론 소송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낙은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은 옵티머스에 투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에 투자한 것이라고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투자 개요에 대해서 서두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핵심인 바다중공업 50억 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화성산업에 100억 원을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 100억을 김재현 본인한테 돌아가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다가 바다중공업이 연루가 되었죠. 그래서 논점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바다중공업도 옵티머스한테 이용당한 것인지 아니면 바다중공업도 김재현 씨의 불법 행위에 조력을 하거나 동조를 한 건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옵티머스 측은 해덕의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화성산업에 100억 원의 증자를 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증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해덕이 정지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사에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증자 참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해덕 거래 재개를 위한 개선 이행 사항에 포함된 사항을 또 확인을 했고 대신 이거는 너네 문제이지 않냐, 너네들이 결제 해제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왜 끼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일단 거부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화성산업은 일단 50억을 증자에 참여해주면 한 달 내에 그 지분을 제3자가 그대로 사줄 테니 여기 EP플러스가 다시 사줄 테니까 결국 김재현 씨 거죠. 참여해달라고 다시 재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의 검토에 따라 철저한 안정장치, 철저한 안정장치라 하면 돈 떼일 위험이 없을 거니까 에스크로 계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조건, 그리고 법무법인의 예치를 전제로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화성산업 증자에 50억 원을 참여했고 저희 법무법인의 계정에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약정 기간이 되자 그들이 다시 사간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M&A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많은 NMA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데 얘네들이 사기범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라고 진 회장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말은 우리도 당했다. 김재현 씨의 불법 행위에 우리는 조력자가 아닌 우리도 피해자 입장이다. 뭐 우리가 취한 이득도 없지 않냐. M&A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들이 사기범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연루가 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하물며 우린 취한 이득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논점이었던 LB도 옵티머스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억 유증 참여에 대한 건을 해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제가 보고받고 직접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실무를 하거나 협상하지 않았기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말을 구태여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건데 저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 회장의 과거 인터뷰를 살펴보시면요.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선량한 관리 의무를 하는 겁니다. 연구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인데 이제 어느 정도 약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으니 제가 잘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는 M&A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LB의 근간은 우리가 LB에 투자하는 목적은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항암 신약이겠죠. 리보세라닙인데요. 만약이라도 CEO가 일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타격을 당연히 있겠죠. 물론 LB의 근간은 리보세라닙이 맞긴 한데요.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도록 HBS 시스템 주도한 사람이 바로 진 회장입니다. 엘레바 삼각합병도 진두지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엘생 역시 그랬고 엘생에 최근에 있었던 HLB 제약, 메디포럼 제약권도 그랬고요. 넥사도 그렇고 나노젠 호난 회장도 마찬가지고 단디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민요믹의 헐 박사 역시 진 회장의 공이 컸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건 안전장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옵티머스 투자 배경 그리고 바다중공업이 화성산업에 유상증자하게 된 이유 그러면서 우리 역시 피해자다. 우리는 불법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진 회장의 옵티머스 이런 영상을 보고 우린 어떤 결론을 내야 될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틀 전 영상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말씀을 드렸고, 악재는 뭐 현재 시장의 분위기겠죠. 시장 변동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다중공업이 옵티머스와 연관설인데 뭐 일단 더 보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회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 올해도 현재 11월 7일이니까 약 70일 정도 남았어요.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악재를 회사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소를 시켜줬으니까 이제는 기다리던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던 호재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NDA 신청이겠죠. 그래서 NDA 신청, 그리고 주요 국가, 비주요 국가의 판매 전략, 뭐 코로나 백신, 아필리아 판매 등 굵직굵직한 남아있는 호재들이 많은데,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런 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떨긴 것 같은데,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NDA 신청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뭐 여기에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워낙 주요 경영 사항이잖아요. LB가 바이오 회사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정말 더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해버리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침묵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제 영상에 대해서 악재 해소다, 호재만 남았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이렇게 악재를 해소할 때는 호재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NDA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악재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글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건 뭐 시장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라지겠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진 회장이 영상 말미에 이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기자님들 중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뭐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서 더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LB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대물이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또 취재를 하려고 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기자를 이용해서 좀 더 악의적인 기사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LB를 보면은 꼭 안 좋은 하나를 더 확대시켜서 부각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이긴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문도 좀 드는데, 그래서 추후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LB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히 그런 기사는 나온 게 없어요. 서울경제에서만 나왔는데 뭐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썼는데, 뭐 악의적으로 막 쓰는 기사가 나온다면 또 한번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그 LB 주주분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걸 상당히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근거는 어디서 갖고 왔느냐, 확실히 좀 밝혀라 라고 기자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기자들도 수정 기사를 올리고 그러는데, 전혀 100% 가짜 뉴스만 안 나온다면 그렇게 큰 이슈는 있을까 싶네요. 어쨌든 또 악의적인 기사가 나온다면 변수는 한번 작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쎄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8개월 전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진 회장의 영상인데, 이건 소리를 좀 제가 줄이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면 글쎄요, 조명빨도 있긴 있었겠지만 불과 8개월 전의 모습이랑, 그리고 어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어제 영상이랑 비교를 하시면 글쎄, 저는 제가 느끼기엔 좀 1년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흰머리도 뭐 좀 많이 나시고 했는데, 그래서 좀 안쓰럽습니다. 대한민국 자본력으로 처음으로 이제 항암 신약의 길을 가고 있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NDA 신청을 앞두고 있고, 이제 이 NDA 신청은 리보세라닙의 종착지가 아닌 시작점인데, 뭐 여지까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일도 많고 하셔야 될 것도 많고 보시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은 지금 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를 잘 넘어줘서 항암 신약을 기다리는 우리 환자분들 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리 주주들도 많이 애타는 게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큰 산 하나 잘 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 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